엣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오늘은 평가 지금 벌써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무리를 지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천천박사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를 마무리할 때 우리 요양원 평가를 마무리할 때 하셔야 될 먼저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가장 첫 번째 먼저 그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 일단 준비물을 하나 켜보시겠어요? 네, 일단 준비물은 우리 그 평가 매뉴얼입니다. 평가 매뉴얼을 켜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그런 지표가 있고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지표가 있고 환경을 보는 지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면담이라고 평가 방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워낙 내용들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다 못 외우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계속 교육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도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듯이 면담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드려도 이게 양호가 나오잖아요. 힌트가 없이 그냥 달달달달 나와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점수가 작지도 않아요. 점수가 크다 보니 이 항목을 완벽하게 조금 마스터를 하셔야 될 텐데요. 좀 실무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평가 매뉴얼 지표 하나씩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할 때 더 실무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교육을 이걸 전체 교육을 하잖아요. 가령 운영규정 교육이라고 하면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쭉 나눠주면서 우리 시설장님이나 관리자님이 앞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렵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걸 답변을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할 땐 다 알았다고 끄덕이시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면담을 할 때 어떻게 면담을 하나요? 대중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대1로 면담을 하다 보니 거의 압박 면접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상황을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대1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만드셔서 면담을 마무리를 지시길 바랄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평가 매뉴얼을 켭니다. 저처럼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운영규정 위치에서 컨트롤 F를 하면 검색이 됩니다. 검색에다가 면담을 검색합니다. 면담을 검색하시면 밑에 보시면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대변을 합니다. 점수 3점에 신규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면담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 목표.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규 직원 중에서 10%를 뽑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신규 직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평가 그 지표니까 2020년도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 신규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고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은 누가 해주셨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고요. 언제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처음 입사할 때 하셨나요? 네, 했어요. 언제 누구한테 들었나요? 네,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교육을 들었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리자님이 외울 겸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여 제공 지침에서 예를 들어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 지침, 예방 및 관리 지침이라고 하면
성폭력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에는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 간에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직원하고 소급자 간에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소급자 간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지 될까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면담이라고 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교육이라고 하면 지침교육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질문을 해야지 답변하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질문이 많더라도 이거를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나눠주시면 선생님들이 이거 답변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간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할 만큼 수준의 내용들을 계속 뽑아내서 낙상이면 낙상, 욕창이면 욕창 각각 지침에 대해서 필수 내용들을 좀 질문을 좀 만들어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3번에 보면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도 똑같아요. 신규 직원 말고 2019년도 이전에 이제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최근에 언제 교육했냐는 또 공통적으로 일어나겠죠. 연 1회 교육 받았냐? 당연히 물어볼 테고요. 그러면 교육 받으셨으면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 알 수 있을까요? 운영 규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바로 그렇게 대답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 규정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고 하면 운영 규정에 소제목들이 있어요. 뭐 물품이라든지 회계 규정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인사 규정이 있고 인사 규정 안에는 상벌이 있고 뭐 포상도 있고 그다음에 복무도 있고 채용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정원도 들어가 있고 보림부담금 얼마나 해야 되는지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대답을 해도요. 100% 다 대답을 못 하더라도 이 정도면 굉장히 현란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답으로 해가지고 좀 양이 많더라도 질문을 좀 여러 번으로 나눠서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누가 교육을 했냐, 언제 교육을 했냐, 연별로 교육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역량 강화를 노력한다 보면은 시설장하고 직원의 교육 및 실적을 확인하고요. 공동사회과정은 시설장 교육 실적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교육을 받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교육으로도 대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실제 받았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냐, 제가 언제 받았습니다. 실제로 했으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날 받았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면담 결과가 나오겠죠. 검색을 면담 눌러놓고 다음을 찾기를 누르면 그 다음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 게. 여기 보시면 기준이 시기와 교육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 나와 있고요. 직원의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건강관리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했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요 보조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동제구를 제공하고요. 아침에 체조를 직원들끼리 하는 편이에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병원을 지원해 주시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찾기를 눌러요. 그 다음 찾기를 누르시면 또 이렇게 면담하는 거. 직전 정기평가가 A가 나왔다 하면 처우 개선비 받았냐? 받았다.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제도, 혹시 복지제도에 대해서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저희는 우수사원 포상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명절에 한 번씩 이렇게 선물을 주고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규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경조사일 때 어떤 것을 제외하고는 경조사일 때 얼마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2개 이상 답변할 수 있겠죠. 이런 답변들을 질문답 형식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다음 찾기 누르시면 선생님 처음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 당연히 쓰셨겠죠?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누구랑 쓰셨어요? 예, 시설장님이 쓰셨구나. 이때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나요? 설명을 해주셨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선생님 계약직이세요? 아니면 정규직이세요? 예, 계약직이시구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몇 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이고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부터 해가지고 휴가는 어떻게 되고 연차는 어떻게 됩니다.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다른 시간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퇴근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면담으로 이렇게 질문답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고충 처리 절차 같은 경우 우리 운영 규정이 들어있죠. 운영 규정에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냐 없냐. 있는데 고충 처리함이 있냐 없냐. 고충 처리함에다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며칠 만에 이 고충 처리 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를 질문답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설적이고 정확한 질문으로 지금부터는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 볼게요. 쭉 가서 생활환경 일상소독을 매일 소독한다. 매일 소독하지 않는데 선생님들 거짓말 하실까요?
매일 소독하는데 소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실까요? 매일 소독을 하고 계시면 소독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독하고 있냐? 네, 저희 소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린 손이 많이 닿고 있는 침상 옆에 손잡이나 아니면 입구 손잡이 모든 것들, 교회에 많이 안전 손잡이들 닿고 있는 곳들을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독하고 일지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예, 질문을 진짜 해보는 거죠. 예, 해보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우리가 감염병 유행이나 발생이 된 적 있냐? 아, 없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 격리하고 코호트 격리했다. 뭐 아니면 감염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긴급복지를 실시하였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침대로만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답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화재 지진 상황일 때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각각 직원들마다 부여받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불이 났을 때 어떤 분은 대피반이고 어떤 분은 연락반이고 이렇게 되겠죠? 어떤 분은 지휘통제에 계시겠죠? 각각 선생님들마다 답변할 수 있게끔 그 표를 제공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로 질문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응급상황 대응할 때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되겠죠. 간단하죠. 예, 답변하시면 되고요. 주로 많이 이제 하는 게 요양보 선생님들이 이 부분 잘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또 가능한 거니까 질문답을 각각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를 포함해서 각각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질문답을 만드시고요. 야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은 3시간마다 한 번씩, 2시간마다 한 번씩 점검한다. 점검하는데 시설의 현재 상태하고 어르신 배회하는 분들은 없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안전점검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 기관에 맞게끔만 만드셔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호자 소통을 위해서 반기별 1회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호자 소통 반기별 1회 노력하는 게 우리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부분들이 면담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호자 소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보호자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보호자 일을 못 하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는, 저희가 SNS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못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안내문을 보내고, 그 상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일지에다가 그 부분을 적어서 보호자 회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회의를 실제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호자 소통 노력은 실제로 진행하는지 시설장님과 면담하니까 시설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존엄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칙 및 이거는 실제 관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어르신한테 서비스 할 때마다 어르신 무슨 서비스 해드릴게요, 배분 케어 해드릴게요, 이 닦아드릴게요, 식사 제공해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관찰과 더불어서 면담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면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수급자 욕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이제 어르신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진 않으니까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욕구에 따라 제공한다. 우리가 제대로 제공한다면 답변 다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직원 면담 중에서 또 이제 노인 인권 학대 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면담을 하고 언제 교육했냐, 언제 교육받았냐, 노인 인권이나 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 학대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면담이 되고 누가 교육을 해줬는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물어본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제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노인 인권에서. 그래서 모든 분들은 신체 제재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체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통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선생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욕구 잔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뭐 식사를 무조건 떠먹여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식사라고 하면 어르신이 왼손이라도 괜찮다 그러면 왼손으로 식사할 수 있게끔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도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급자 면담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욕창 발생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욕창 관리에 대해서 특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창 위험자, 고위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욕창이 발생하신 분한테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신체가 불편한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는지, 어떤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체위 변경은 몇 시간에 한 번씩 하는지, 특히 요양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체위 변경 몇 시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질문으로 만드셔서 답변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약품 같은 경우에도 투약 같은 경우에는 투약이 7대 원칙이라든지 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한테 약을 드릴 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원칙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님이 역할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신체 기능회복 훈련에 대해서 숙지하고, 기능회복 훈련이 종류가 뭐가 있느냐, 어떻게 기능회복 훈련을 각각 어르신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답변이 되게끔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 동작 훈련 등을 알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그거를 제공하는지까지 또 확인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면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면담을 했을 때 제가 빨리 하느라고 다음 눌러가지고 빠르게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지금 평가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평가 메뉴를 켜놓고 검색으로 면담을 찾기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답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단체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체 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실제 교육은 실시를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자꾸 일을 하는 거를 막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관리자님께서는 한 분씩 부릅니다. 한 분씩. 면접도 연습을 해야지 이게 실력이 들어요. 실력이. 전체 교육을 해놓고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답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임의로 뽑으세요. 오늘 출근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분, 두 분 오시라고 하세요. 한 분씩.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실제 해봅니다.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확인하겠다라고 안내를 하시면 1대1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면담만큼은 미리 준비를 해서 끝을 내놓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제일 먼저 면담을 첫 번째 티어로 꼽았습니다. 예, 평가 마무리에 있어서 면담 다시 한번 확인 잘 해보시고요. 면담을 확인할 때는 1대1로 선생님들 콕콕 집어서 진행하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